안녕하세요, 친구들. 자, 2단원 우리는 네 번째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지난 3차 시에서는 관용 표현을 사용하는 실제 사례를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관용 표현을 찾아보고, 연설문에서 관용 표현을 찾아보고, 그 뜻과 의미를 간단히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생활에서 관용 표현이 사용되는 사례를 하나하나 찾아볼 거예요. 찾아보고 또 나의 꿈을 관용 표현을 이용해서 소개해보는 활동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관용 표현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좀 풍부하게 해주고 또 실제로 관용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에서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의 언어 수준이 굉장히 이렇게 높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배우는 관용 표현의 실제 사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힘을 내주세요. 화이팅! 네, 지난 시간에 들었던 꿈을 펼치는 길이라는 연설문을 오늘 한 번 더 들어볼 거예요. 자, 한 번 더 들어보면서 오늘은 여러분들 6개의 관용 표현을 그 안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찾기 쉽지는 않은데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귀에 익숙한 관용 표현이 나올 거예요. 모두 6개를 찾아주세요. 자, 찾을 준비 되셨죠? 자, 그러면 이야기 나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일초등학교 2000년도 졸업생 김영선입니다. 저는 지금 3년째 경찰로 일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경찰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고 결국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꿈을 펼치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학교를 졸업하면 천하를 얻은 듯 신나서 바로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도 마음대로 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꿈을 펼치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자신의 진짜 꿈을 찾으려고 노력합시다. 한때 의사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자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의 진로를 의사로 결정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대부분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꿈이 계속 바뀌었는데 6학년 때 안전교육을 해주신 경찰을 직접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찰이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을 자세히 알아보고 제 능력과 흥미를 살펴보면서 제 진짜 꿈이 경찰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쉽게 미래를 결정하는 것보다 자신의 진짜 꿈을 찾는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을 가집시다. 앞날에 대해 고민이 많고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걱정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꿈을 펼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꿈을 키워나가는 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5학년 때까지 매우 허약한 체질이었지만 경찰이 되려고 몇 년 동안 식습관을 바꾸고 체력을 길렀습니다. 당장은 실패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야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좌절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기 자신을 충분히 칭찬해 줍시다. 셋째, 구체적인 목표를 세웁시다. 여러분이 꿈을 결정한 뒤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면 꿈을 이루려는 노력에 금이 가기 쉽습니다. 저는 경찰이 되려고 하루 30분 운동, 한 분야 공부처럼 쉬운 목표부터 시작해 운동하고 공부하는 시간과 양을 조금씩 늘려나갔습니다. 초등학생 때 할 일, 중학생 때 할 일, 그리고 고등학생 때 할 일을 나누어 정하거나 단계적으로 실천할 행동 목표를 정한다면
언젠가는 꿈꾸던 인생의 막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쇳불도 단김에 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조언을 벗삼아 꿈을 찾아 떠나는 노력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의 멋진 꿈을 향해 달려가는 후배들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소리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수신호 하는 거 보셨죠? 거기에서 바로 우리 꿈을 펼치는 길에 나오는 관용 표현 모두 6개를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표시를 해줬어요. 과연 잘 찾았는지 한번 함께 봅시다. 예, 이야기 속 관용 표현 모두 6개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나온 것은 바로 손꼽아 기다리다입니다. 손꼽아 기다린다. 무슨 뜻일까요? 네, 바로 이런 뜻이에요. 기대에 차 있거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날짜를 손꼽으면서 기다린다. 즉,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생일 선물을 손꼽아 기다린다. 엄마가 내가 졸업하면 최신 스마트폰을 사주기로 했는데 나는 그래서 졸업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이렇게 가능하겠죠? 다음, 천하를 얻은 듯이라는 또 표현이 있었어요. 천하를 얻은 듯은 무슨 뜻일까요? 천하는 이제 세상이죠. 세상을 얻은 것 같다. 예, 바로 매우 기쁘고 만족스럽다. 행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머니께서 내 원격 수업을 위해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주셨다. 나는 천하를 얻은 것 같다. 매우 기쁘다. 매우 만족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자, 매우 짧은 순간에 관련된 관용 표현이 하나가 나왔어요.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맞아요. 눈 깜짝할 사이. 눈 깜빡하고 하는데 1초, 10분의 1초 정도 걸릴까요? 그 정도로 굉장히 짧다는 얘기입니다. 친구들과 음식을 나눠 먹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음식이 사라졌다. 물론 실제로 0.1초 사이에 음식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사실은 그 정도로 빠르게 없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3개 찾았고 나머지 3개 한번 알아볼까요? 네, 금이 가다. 금이 가다는 표현이 또 나왔었는데 금이 간다는 표현은 깨진다, 부서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물건에서는 그런 뜻인데 어떤 관계라든지 어떤 상황에서는 이 금이 간다는 표현은 다른 뜻으로 쓰입니다. 바로 서로의 사이가 벌어지거나 틀어진 것,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죠. 멀어졌다. 친구와 나의 사이가 금이 갔다. 얘기는 친구와 내 사이가 멀어졌다. 그 친구와 관계가 나빠졌다는 얘기예요. 선생님과는 금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막을 열다라는 또 표현이 나오는데 막은 연극이나 어떤 그 무대 같은 곳에서 이렇게 내렸다가 올리는 커튼을 말하거든요. 막을 열다는 실제로 이제 무대에서는 커튼을 여는 걸로 나오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다른 뜻으로 쓰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무대 공간이나 어떤 행사를 시작한다. 어떤 상황을 시작한다. 예를 들면 나의 인생의 제2막이 시작됐다. 무슨 뜻이냐면 내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이 됐다. 여러분들의 중학교 입학이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 2막이 시작이 되겠죠.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을 열단 그런 뜻으로 쓰이고요. 또 마지막은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 생각했으면 한창 열이 올랐을 때 망설이지 말고 곧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혹시 기억하세요? 소하고 관련 있는 거. 소의 뿔. 네, 그쵸, 맞습니다. 쇳불도 단김에 빼라. 쇳불도 단김에 그냥 한 번에 빼버려라. 쇳불 사실 뽑기 어려워요. 근데 이걸 뽑지 못하면 소가 굉장히 아파도 하고 다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걸 또 한 번에 해결해야 된다 할 때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 먹었을 때 바로 해라. 이런 뜻이겠죠? 우리 이렇게 6개의 관용 표현을 살펴봤는데 이런 관용 표현을 이용해서 짧은 문장을 한번 선생님이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입니다. 생일 케이크를 가족들과 나눠 먹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먹어치웠습니다. 네, 어떻게 먹어치운 거예요? 정말 빠르게 먹어치운 거죠. 실제로 눈 깜짝할 사이 뭐 0.1초 만에 먹은 게 아니라 가족들이 빨리빨리 먹다 보니까 금방 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좀 재미있게 표현이 된 거죠.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수학시험을 본 후 100점 받았을 때 천하를 얻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학시험 되게 어렵잖아요. 또 어려운, 뭐 쉬운 친구도 있지만, 근데 100점 맞으면 무조건 다 좋죠, 우리들은. 그래서 그랬을 때 너무 기분이 좋다. 그때 천하를 얻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한번 관용 표현을 만들어 보세요.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자유롭게 공부하는 날을 땡땡땡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실에서 마스크를 항상 쓰고 공부하잖아요. 뭐 밖에서도 쓰고 안에서도 쓰고. 근데 이렇게 공부를 우리 안 했었죠. 전에는.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는. 그럼 이제 이렇게 쓰지 않고 공부하는 날을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기다리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관용 표현 우리 하나 찾았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요거 아시죠? 네, 맞아요. 친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쓰시면 아주 훌륭한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처럼 관용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즐거운 언어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자, 관용 표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글쓰기를 해볼 텐데 오늘의 주제는 내 꿈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리사라는 꿈을 한번 꾸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싶냐면 내 꿈은 요리사입니다. 요리사를 좋아해서 밥 먹듯이 요리를 합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합니다. 꿈을 위해 노력하면 언젠가는 요리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밥 먹듯이라는 관용 표현은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자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리를 좋아해서 밥 먹듯이 요리를 한다, 자주 요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무슨 뜻이에요? 계속하면 언젠간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언젠간 요리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 근데 이 이야기를 내 꿈은 요리사입니다. 요리를 좋아해서 매일 요리를 해요. 포기하지 않고 꿈을 위해 노력하면 언젠간 요리사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관용 표현을 사용하면 좀 재미있고 관심도 끌 수 있고 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다양한 관용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여러분들 자신의 꿈을 소개하는 활동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관용 표현을 잘 모르니까 선생님이 찾는 방법 알려줄게요.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 등에서 속담 사전이나 관용어 사전 찾으시면 되는데 관용 표현 이게 있어요. 귀가 얇다? 네, 뜻이 뭔지 아시죠? 남의 말 의심 없이 쉽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귀가 얇아서 친구들이 제안하면 무엇이나 다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또 밥 먹듯이 아까 선생님이 썼던 표현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매일 밥 먹는 것처럼 뭔가를 자주 한다는 뜻이고 저는 게임을 좋아해서 매일매일 밥 먹듯이 게임합니다. 남학생들 뭐 잘 아시겠죠? 이렇게 관용 표현 찾아서 자신의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는 활동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관용 표현을 가지고 글쓰기를 할 거예요. 나의 꿈을 소개하는 글쓰기인데 1분 이상 말하기가 될 겁니다. 예, 2가지 이상의 관용 표현을 사용해서 1분 말하기를 쓰시고 이걸 게시판이나 패들렛에 올리시면 친구들이 거기에 댓글을 다는 활동을 할 겁니다. 꼭 해보세요. 2가지 이상의 관용 표현 1분 말하기. 자, 교과서 93쪽, 95쪽 먼저 하시고요. 우리 등교 수업 시에 93쪽, 95쪽 선생님이 검사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나의 꿈 말하기는 별도로 나와 있진 않는데 선생님이 내는 과제입니다. 게시판이나 패들렛에 2가지 이상의 관용 표현을 써서 1분 동안 말하기 꼭 쓰고 댓글도 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연설문에서 관용 표현을 찾고 또 나의 꿈을 관용 표현으로 찾아 써보는 활동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93쪽에서 95쪽 꼭 기록하시고요. 그리고 1분 말하기. 2가지 이상의 관용 표현 사용해서 1분 말하기. 무엇에 대해서? 내 꿈에 대해서 말하기. 꼭 패들렛이나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친구들의 꿈에 대해 쓴 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응원의 글을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해줘. 아시겠죠? 약속이에요. 안녕.